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딸 하나 두고 있는 70대를 앞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들은 얼마 전까지 저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이 참 답답한 시어머니 일세라고 생각이 되어지실까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끼고 사냐고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아들 결혼시킬 때 합가는 꿈도 꾸지 않았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딱 5년 차쯤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와 그러더군요.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요. 이유는 절박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함께 작게나마 사업을 하던 차였습니다. 기존에 아들이 하던 사업체에 며느리가 들어온 경우였었는데 잘 될 줄 알았던 그 사업이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다가 결국 결혼 5년 만에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은 해결 방법은 그들의 집을 팔아서 해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살 곳이 없어지게 될 테니 제게 방 한 칸을 내어달라 하더라고요. 아이도 없었고 어떻게든 그 사업체에 끌고 나가려고 하는 아들 부부 기특했었고, 그리고 네, 아주 솔직히 아들 결혼시켜놓고 지 발로 합가하자 하니 아직은 내가 아들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 힘들 때 도움 줄 수 있는 어미가 된 듯해서 아주 좋았어요. 물론 사업 어려워져서 집을 처분하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인생이란 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합가를 하고 아들 부부 말처럼 방 한 칸 내어주면서 우리 셋은 그렇게 함께 생활을 시작했죠. 딸 같은 경우엔 일찌감치 독립을 한 경우였었기에 아들 부부 들어와 사는 것 무리 없었고, 그리고 아들 녀석은 결혼 전까지 저와 살았던 아이였기에 결혼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제 판단 미스였었죠. 사람들에겐 누구나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죠. 아들 부부 같은 경우엔 결혼 전후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사업이 어렵지 않았을 때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들 부부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아들은 제가 낳았으니 잘 안 다치지만 며느리 같은 경우엔 잘 모르기도 했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전혀 모르긴 했었으니까요. 주책 맞고 심술궂은 노인네 소리 듣기 싫어 제가 제 집에서 아들 부부 눈치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또한 사업 어려워져서 엄마 집에 들어온 아들 부부인 만큼 혹시나 나의 작은 말과 행동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고 부단히 배려를 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 법이라고요. 평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땐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힘이 없을 땐 절대로 웃고 넘어가는 일로 치부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상처로 남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제 집에서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것인데 마치 제가 얹혀 사는 것처럼 그리 살았습니다. 또한 그 방 한 칸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안방을 내어 주었답니다. 5년이면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실 화장실보다는 분명 자기들만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고, 암튼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들 집처럼 있으라고 어쩔 수 없는 합가고 언제든 기회되면 분가할 테니 그 전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 딴에는 말이죠. 그런데 저의 그런 배려들이 아들 부부를 망쳐놓은 듯 하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니들은 지금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도움으로 인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을 때 번듯한 집에 안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다. 내가 니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고 나를 전적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 거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했나 봅니다. 저의 배려가 결국엔 아들 부부를 싸가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너무 당연했습니다. 일하고 오면 피곤하죠. 집에 오면 바로 쉬고 싶겠죠. 잘 압니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들 부부 위한답시고 청소부터 밥까지 모든 걸 다 제가 해줬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저와 같이 살던 그 3년 동안 청소, 빨래는커녕 식사할 때 숟가락 한 번 놓은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나와서 밥 먹자 하고 부르면 어머니 아직 다 준비 안 되었잖아요. 다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라고 우리 며느리 참 당차게 말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나와서 밥 먹자라는 말은 밥이 다 차려져 있으니 나와서 먹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라도 좀 도와줄 순 없겠니? 라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준비해서 먹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설거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반찬 투정이라도 안 한다면 그날은 기분 좋게 식사했구나 하고 여겨줄 정도였어요. 이건 뭐 내 집에서 상전을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제가 길을 잘못 들인 거죠. 그런데 기본 아닐까요? 저는 며느리 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이 더한데 남의 자식 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결국 저도 초강수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선을 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마치 너희들만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이 집안의 파출부 같은 존재 같다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밥까지 내가 해주겠으나 니들 둘이 살았을 때 기본적으로 했었던 것들은 좀 하고 살라 했습니다.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 합가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만큼은 맞춰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그리 말을 했죠. 아들 부부 제 이야기 듣더니 그냥 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차려놓은 밥도 먹지 않고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온다 말했던 애들이 저를 유령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 한 번 섞질 않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기도 하고 저 녀석이 그렇게 이 어미가 한 말이 고깝게 들렸던 건가.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보금자리에 지들이 들어온 거면서 안방 내어주면서까지 지들 배려한다고 했는데 좀 맞춰가자라는 말 좀 했다고 저리 뻗대는 꼴을 보니깐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저도 아들 부부와 관계 개선하려 노력했던 것들 모두 중단했습니다. 며칠은 정말 무슨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굴었네요. 이 나이 먹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사람 비참한 생각까지 들고 암튼 그렇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 보고 저는 정말 식겁을 했습니다. 분가를 시켜달라 하더군요. 아니 제가 이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왔습니까? 제가 합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지들 사정 좋질 않아서 방 한 칸 내어달라고 지들이 먼저 말 꺼낸 거였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딸은 말렸었어요. 엄마 고생한다고. 나이 먹고 이젠 좀 쉴만도 한데 지 오빠 부부 엄마랑 살면 엄마 한시도 쉬지 못하고 또 뒤치다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제게 레이저 눈을 하며 말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미잖아요. 그리 사정하는데 어찌 내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분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며느리의 말은 제가 억지로 지들을 끌고 들어와서 합가를 하게 되었고 그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는 니들 뒤치다거리는 니들 해줬으면 좋겠다 말한 것이 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분가시켜주세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 듯해요. 어머니가 처음엔 다 해주실 것처럼 하셨고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니들 일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니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사이 더 틀어질 것 같네요. 그이는 아무리 어머니가 좋게 말씀하셔도 아마 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분가시켜주세요. 만일 분가시켜주지 않으시면 같이 살면서도 인연 끊는 그런 사이 될 것 같아요. 빠른 결단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이는 제가 최대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랄게요. 자식들 맞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실감하네요. 뭐 저런 것들이 다 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눈이 침침해서 가뜩이나 문자 보기도 힘든데
무슨 문자질을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치고 싶었거든요.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께 했죠. 며느리도 처음엔 받질 않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남의 자식 잡는 그런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아니 아들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소리가 작아지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와 대화하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 제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분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요. 그리고 왜 내가 니들 분가를 시켜줘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니들이 바로 짐을 빼면 되는 건데 내 허락 받을 필요 없다. 그냥 니들이 나가면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참 자꾸 있대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다가 뭐라 말을 하는데 아들과 둘이 쏙닥거리는 것 같았어요. 싫다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속닥속닥 거리더니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높여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도 저희 집안에서 귀한 딸이에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왜 제게 따지듯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 이렇게 따지는 듯한 말 들으면서 큰 사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게 친절하셨고 모든 걸 다 해주셨던 분들이라고요. 어머님 참 엄마 자격이 없는 분이시네요. 이런 일로 아들 부부 내쫓는 거 보니? 그러니 나도 아주 잘 알지. 너도 당연히 너희 집에서 귀한 딸로 자랐을 것이고 사돈 어른들도 애지중지하며 키우셨을 거야. 아들이 나와 통화를 원하지 않으니 참 나도 답답하구나.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내게 말을 해야 하는 꼴이니까 남의 집 귀한 딸에게. 하지만 다 알고 있어. 아들도 듣고 있다는 걸. 나는 그럼 뭐니? 나도 내 집에서 귀한 딸로 큰 사람이야. 니들만 귀하게 자랐니? 내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나도 사랑받는 딸이었어. 그런데 니들은 뭐니? 자식들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니?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지금 니들 내게 이러는 거 보면 경을 치실 거야.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귀하게 컸다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그래 그럼 자격 없다고 치자. 그럼 된 거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니 자식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잖아. 무슨 협박을 그런 수준으로 하니? 내게 손해날 것도 없는데 내가 니들이 나 안 본다고 하면 벌벌 떨 줄 알았어? 아이고 참 이 녀석들아. 니들 마음 아주 잘 알았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정리하자. 됐지? 아들 부부 짐 바로 빼버렸습니다. 어디로 뺐냐고요?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그 잘난 며느리의 부모님 댁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긴 편지 한 통을 써서 함께 보내드렸죠. 자식 나눠 가진 사람들인 건 분명하다. 이 자식들 그동안 제가 좀 어루만져 줬으니 이제는 사돈 어른들께서 이 자식들을 좀 어루만져 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성급한 행동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이 나이 먹고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사정을 헤아려 달라 했습니다. 안사돈이 짧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라고요. 제발 아들 부부가 그 집에 가서는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 연 끊는 거? 글쎄요.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사는 동안만이라도 속 끓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대소 관계를 한번 따져보니 저런 자식들 안 보고 사는 게 제게 더 이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욕심도 없습니다. 자식들 매일 저 찾아오는 것도 제게 크게 용돈 주는 것도 제게 효도하는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내 공간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나 먹고 살 정도 돈 있고 자식들에게 손 빌릴 만큼 누추하게 사는 사람 아니니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갈 때 편안하게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뭔 죄를 이리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하는 건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채우기만 하면 결국엔 속상하고 찢어지는 건 저일 테니까요. 자식을 버린 어미입니다.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욕하시는 만큼 저는 더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왜? 욕 먹으면 더 오래 산다면서요. 욕 실컷 하십시오. 자식 버린 어미라고.
그런데 말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